여기다가 계열 좀 쓸게요. 자, 어떤 세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세포는 살면서 약간 몸집이 커집니다. 하지만 몸집이 너무 커지면 물질 대사에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몸집은 커지는데 몸집에 비해 표면적은 잘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이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걸 부피에 대한 체표면적의 비라고 표현해요. 부피에 대한 체표면적의 비가 체표면적의 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열을 해야 됩니다. 분열을 해서 체표면적을 넓혀줘야 돼. 그걸 이제 세포분열의 의의라고 하죠. 세포분열의 의의입니다. 세포분열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세포분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세포분열을 할 때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기 위해서 너무 크다 보면은 먼저 뭐 하냐면 얘가 핵을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해서 핵을 먼저 두 개로 딱 만들어. 핵을 두 개로 먼저 만들어. 하나의 핵, 두 개의 핵을 두 개로 먼저 만들어. 그 다음에 몸을 나눕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포가 돼요. 두 단계로 나눠서 핵을 두 개로 나누는 걸 핵분열 단계라고 말해요. 핵분열 단계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세포질 분열이라고 합니다. 세포질 분열.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을 마이오시스 기에서 분열기라고 합니다. 분열기 때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을 한다라고 말하고요. 얘가 두 개로 분열되기 앞서서 복제하죠. 복제. DNA를 복제하잖아. DNA를 복제하는 기간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분열 준비기라고 해요. 분열을 준비한다. 분열 준비기라고 합니다. 분열을 다 준비한 다음에 분열기에 땅 들어가는 거야. 이거 시간상으로 따지면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만큼이 소요되고요. 분열기는 실제로는 이만큼만 분열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길다라는 거야. 근데 분열을 준비하는 길을 단기라고 불러주는데, 단기라 불러주고 이때는 분열기라고 불러주는데, 분열기를 M기라고 표현하고요. 단기를 G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G기는 두 가지 기로 나누어져요. 어떤 기냐면 G1기와 G2기로 나누어지는데 G1기, G2기, S기 나눠집니다. 그래서 G1기 이건 필기하는 거 아니야? G2기, G1기가 있고 S기가 있고 G2기로 나눠져요. 즉 단기가 G1, S, G2로 나눠진다는 뜻이고요. 이게 뭐냐면 얘가 점점 크는 단계에 있죠. 살고 있었는데 몸집이 점점 커져요. 요 기간을 G1기라 해. 이 G가 뭐냐면 그로스 큰다. 그로스 1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로스를 쭉 하다 보면 분열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뭐 한다? 신테시스, 복제기라고 복제를 한다. 그로스 한 다음에 복제를 한다. 복제가 끝났으면 이제 실제로 둘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로스 2를 거치면서 분열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을 막 해요. 분열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기에 G2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로스기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오시스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하는 4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전중, 후, 말 4단계로 나눠져 있고 휙 지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주목할 부분들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전중, 후, 말에 주목할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로스하고 신테시스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말까지 가서 분열이 딱 끝나면 1번 세포와 2번 세포 나눠질 거 아니야? 1번 세포, 2번 세포가 또 얘처럼 또 자라나다가 또 분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2단계를 거쳐가는 거지. 요 시스템을 계속 각 세포마다 요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요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가 주기를 갖는다. 세포 주기라고, 세포 주기. 세포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두 개로 분열. 또 한 바퀴 돌면서 또 두 개로 분열. 이런 식으로 세포 주기가 요 형태를 갖춘다라고 표현합니다. 세포 주기. 세포 주기 얘기할 때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정상세포라면 생장이 끝났어. 또는 어떤
이 체세포 분열의 목적이 생장 또는 재생이었잖아. 뭐 상처가 났는데 상처의 재생이 끝났어. 그럼 멈춰야 돼. 더 이상 세포 분열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세포 주기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다 메꿨어. 상처난 부위를 다 메꿨는데 계속 분열해. 계속 분열해. 덩어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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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집니다. 이만한 덩어리가 생겨. 이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면 종양이라고, 종양. 종양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멈추지 않고 막 자라나는 조직을 종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양의 종류는 첫 번째 양성 종양이라는 게 있고요. 악성 종양이라는 게 있어요. 양성 종양은 1년에 1cm 또는 10년에 0.5cm 이렇게 커요. 천천히 자랍니다.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돼. 문제는 뭐야? 악성 종양이야. 굉장히 급격하게 세포 분열을 막 해서 엄청나게 막 자라납니다. 얘가 모든 영양소를 뺏어갈 뿐더러 온 몸으로 퍼져나가서 거기서 또 종양을 일으켜. 이게 뭐야? 한 글자로 말하면 악성 종양이 암이야. 악성 종양은 암이라고 합니다. 그 암은 다른 말로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뭐라 그래? 세포 주기에 이상이 생긴 것 뿐이야. 세포 주기에 이상이 생겨서 멈추지 못하는 것 뿐이야. 달리는 달리는 열차입니다. 멈추지 못하는 것 뿐이지 걔는 잘못이 없어, 그지? 그래서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불러주고 세포 주기에 이상이 생긴 것들을 말합니다. 멈추지 않으니까 사람이 죽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세포 주기에 대한 건 이렇게 일단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그릴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세포 분열을 실제 시킬 건데 세포 분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체세포 분열이라는 게 있고요. 체세포 분열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감수 분열이라는 게 있는데 체세포 분열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체세포 분열. 자, 체세포 분열은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자, 하나의 세포가 있는데 지금부터 핵만 확대해서 먼저 그릴 거야.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은 바로 어디 갔어? 여기 핵분열 과정을 좀 볼게요. 지금 쌤이 데리고 온 생명체는 2n = 4짜리 생명체입니다. 2n = 46 사람을 갖다 하면 그렇게 너무 많으니까 2n = 4짜리 생명체를 가지고 올 거고요. 거기에서 핵만 가지고 올 거고 먼저 간기를 거쳐보자. 간기. 자, 간기 때 일어나는 일은 복제를 하죠.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는데 간기 때 복제하는 방법이 자, 일단 핵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핵을 확대한 거야. 확대한 모습입니다. 확대한 거야. 확대했을 때 이 안에 염색사라는 모습으로 하얀색 두 개가 있다고 칠게요. 간기 때 복제하잖아. 복제하는 걸 파란색으로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복제.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복제를 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한 거야. 그리고 작은 것도 마찬가지로 땅땅땅땅땅땅땅땅땅 복제, 땅땅땅땅 복제를 합니다. 복제하는 기간이 신테시스에서 이따만큼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복제를 쫙 하는 시간, 간기까지를 분열 준비기라고 하는 분열을 준비하느라고 오랜 시간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간기 때까지는 염색체의 모습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거든요? 염색체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염색체 모습이 보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염색체가 보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거야. 복제되기 전의 모습이야. 복제되기 전에 가상의 핵 속의 모습입니다. 가상의 모습이야. 하얀색만 있을 때입니다. 하얀색만 있을 때 염색체 모습이 만약에 보인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얀색이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조그만 것도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게 가상의 이 체세포 분열 앞으로 할 2n = 4짜리 녀석의 모습이야. 실제로는 이런 염색체 모습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분열할 때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만약에 보인다. 왜냐면 이게 개수를 세야 되거든. 개수를 셀 수 있게 만약에 보인다라고 염색체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예를 들면 핵상을 표현하면 봐봐.
상동을 이루고 있으니까 2n입니다. 2n이고요. 전체 염색체 개수는 몇 개다? 동원체. 동그라미 세면 염색체 개수를 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2n 이꼴 4짜리인 겁니다. 근데 얘가 간기 때 뭐 한 거야? 복제된 거지. 복제했다는 건 파란색이 막 복제가 돼서 나중에 이제 전기 때, 나중에 간기 지나서 전기가 돼서 이게 이제 염색체 모습으로 꼬이면, 봐봐. 일단 핵막은 사라져. 핵막은 사라지게 되고, 이게 꼬이면서 하얀색이 이렇게 있고, 이걸 복제한 게 파란색이잖아. 파란색이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요.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붙습니다. 자, 왼쪽 하얀색을 복제한 게 파란색이기 때문에 하얀색에 대문자 A라는 유전자가 들어있다면 파란색 같은 부위에도 대문자 A라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야만 한다. 그죠? 그때 왼쪽 염색체와 오른쪽 염색체는 서로 무슨 관계를 갖고 있냐면 염색 분체라고 말합니다. 염색 분체. 각각은 염색 분체라 그래. 염색 분체 관계는 복제된 관계를 염색 분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자, 지금 하나 그린 거, 요 1번 그린 겁니다. 1번. 똑같이 옆에 있는 놈도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똑같이 복제된 게 이렇게 달라붙는 모습이 요 두 개를 복제된 후의 모습을 그린 거고요. 하얀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그만 거 두 마리가 있는데, 복제된 게 이렇게 붙어서, 요딴 모습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전기대 모습이야. 넌 핵상이 얼마니 물어본다면 뭐라 그럴까? 나도 상동이야! 상동이니까 2n이고요. 전체 염색체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n 이꼴 4. 변함이 없는 거야. 즉, 복제가 되더라도 염색체 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기대 모습입니다. 자, 전기를 거쳐서 이제 마이오시 들어왔어. 이제 분열기 들어온 거야. 중기가 되면 이제 이것들이 가운데 배열하는데, 책에 있는 그림을 합시다. 가운데 배열할 때 책에서 이렇게 배열시키거든? 다시 말해서 좀 옆에 누일게요. 누여가지고 좀 줄일게. 이렇게 하얀색, 더 작은 거 좀 축소한 거 너무 기니까 확 축소, 이렇게 복제된 게 오른쪽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배열됩니다. 이렇게 복제된 게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누워있는 게 중기대 모습이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도에 배열한다. 적도면에 배열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구로 따지면 이게 적도잖아. 약간 적도면에 배열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기대의 특징은 염색체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핵막이 사라진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기다 쓰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방추사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다. 이게 첫 번째 전기의 특징입니다. 간기는 복제기고요. 복제하는 기관이고요. 자, 중기 때는 적도면에 배열하게 된다. 적도면에 배열하게 되고요. 방추사가 부착됩니다. 부착이 된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부착돼서 양쪽 극으로 끌고 갈 준비를 하는 거야. 부착됩니다. 자, 중기를 거쳐서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 양쪽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모습은 위로는 파란색이 이렇게 끌려가겠죠? 파란색이 이렇게 끌려갈 거고요. 조그만 것도 이렇게 조그맣게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아래쪽으로는 하얀색이 이렇게 끌려갈 겁니다. 자, 경우의 수인데 자, 하얀색은 아래로만 가고 파란색은 위로만 가는 게 맞을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유전적 다양성 얘기할게요. 요게 항상 이런 면으로만 배열되지 않고 얘는 회전이 가능하거든요. 회전이 가능해서 파란 게 아래로 올 수도 있어. 얘는 아래로 오고 얘는 위로 가고 얘는 아래로 올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파랑, 하양의 경우도 있고요. 파랑, 하양, 파랑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경우의 수가 되게 다양해진다는 거야. 한쪽은 왼쪽, 오른쪽, 왼쪽 나눠질 건데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가라는 법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양극으로 이동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말기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말기 때는 양극으로 이동한 게 다시 핵막 속에 들어갑니다. 다시 핵막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짝해 그릴게요. 이게 이 염색체의 모습이 다시 풀어져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풀어집니다. 여기도 풀어집니다. 다시 풀어져서 말기 때 모습으로 풀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아직 그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네를 감싸고 있던 하나의 세포질이 분리가 됩니다. 동물세포는 밖에서 안으로 함입해 들어가고요. 식물세포는 안에서 세포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점점 키워서 잘라냅니다. 동물세포는 말랑말랑하니까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식물세포는 단단하니까 안에서부터 세포판이라는 걸 만들어서 툭 잘라내는 그림으로 세포질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세포였던 녀석이 한 번에 분열기를 거쳐서 두 개로 나눠지는 순간이에요. 자, 염색체를 잠깐 세우면 아직 복제되고 나서도 2n=4였고요. 그래도 끌려가고 있지만 2n=4이고요. 아마 말기 때, 마지막 말기가 되었을 때, 또 2n=4 아직 끌려가는 중이니까 다 끌려고 나서 양쪽으로 분리가 됐을 때 요거 봐.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도 하나, 둘, 셋. 여기 들어있겠죠? 여기도 들어있는데 봐봐. 얘하고 얘는 염색 분체고 요 두 녀석이 지금 상동 염색체 관계입니다. 맞나요? 얘하고 얘가 상동 염색체니까 얘가 상동 염색체고 상동 염색체의 한 놈은 일로 오고 또 한 놈도 이로 같은 방향으로 오죠. 즉 얘가 일로 가고 얘도 같이 가니까 또 만납니다. 둘이 다시 만나? 상동 염색체가 다시 만나고 이 둘이 상동이야. 둘이 다시 상동이 다시 만나고 있는 그림이라 얘도 2n=4고 다시 만난 녀석이 일로 왔기 때문에 2n입니다. 2n= 똑같이 4야. 얘도 나눠진 녀석들도 염색체의 모습으로 그려본다면 만약에 그려본다면 얘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2n=4가 맞죠? 얘도 만약에 보인다면 이렇게 두 개 가고 이렇게 두 개 온 거니까 2n=4짜리 두 마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2n=4짜리 두 마리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처음에 요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자기와 똑같은 녀석 두 마리를 만들어낸 모습이에요. 이게 체세포 분열 과정입니다. 체세포 분열 과정이에요. 그럼 감수 분열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감수 분열. 자, 감수 분열 여러분들 아래 칸이 좀 넉넉할 거예요. 넉넉할 테니까 밑에다가 그리거나 뒷장에 좀 부족하면 뒷장에도 괜찮습니다. 감수 분열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얘로 시작해요. 스타트는 똑같아요. 얘로 시작하는데 간기 때 복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간기 때 똑같이 복제합니다. 간기 때 똑같이 복제해요. 쌤, 감수 분열하는 것도 체세포로 시작합니까? 네, 체세포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감수 분열할 때 이제 앞으로 만들 게 정자 또는 난자잖아.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기본, 근원이 되는 세포 역시 체세포고요. 그 체세포의 이름이 뭐냐면 정원세포. 정자를 만드는 근원세포, 정원세포 또는 난원세포라 그래요. 난자를 만드는 근원세포, 체세포입니다. 그래서 2n=4짜리로 시작을 해요. 똑같이 체세포니까. 체세포가 복제를 합니다. 이 모습이었던 게 복제를 해서 이제 전기로 똑같이 가게 될 텐데, 보세요. 색깔을 달리할게. 자, 요 전기 같은 경우는 분열기야. 자, 핵막이 사라지고요. 핵막이 사라지고 이제 안에다가 염색체의 모습이 보일 텐데 똑같이 복제했으니까 이런 모습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특이한 점이 나타나요. 완전 특이한 점이. 어떤 특이한 점이냐면 자, 이게 동원체 두 마리가 붙어버려. 동원체 두 개가 둘이 붙어서 여기서 하얀색 옆에 파란색 이렇게 있잖아. 옆에 완전 옆에 이렇게 하얀색과 파란색이 완벽하게 붙은 모습으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동원체가 달라붙어버려. 아까 체세포 분열의 전기하고 감수 분열의 전기가 어떻게 다른지만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 조그만 것도 마찬가지 동원체 두 개가 완전 달라붙어서 하얀색 두 개와 파란색 두 개가 이렇게 달라붙어버려.
이 달라붙어있는 녀석, 요 녀석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 녀석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두 개가 더해진 이가, 두 개가 더해진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야. 지금 서로 상동인 녀석들이 이렇게 딱 달라붙은 거거든? 그 다음에 중기로 가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져요. 봐봐. 그려볼게. 동원체 두 개가 달라붙은 녀석이 저 양쪽으로 나눠질 겁니다. 큰 거, 작은 거가 복제된 상태로 복제된 상태로 이렇게 가운데 적도 배열해요. 아까랑 좀 차원 다르잖아요. 주르륵 펼쳐진 거랑 두 개씩 쌍을 이뤄서 지금 펼쳐진 건 또 다릅니다. 양극으로 이제 끌려가기 위해서 방추사가 달라붙으니까 어떻게 나눠지냐면, 자, 전기 중기할 때가 중기를 거쳐서 이제 후기로 가는데, 후기 때 모습이 그래서 이 상동 염색체가 쩌즈직 찢어집니다. 상동이 분리돼. 그잖아. 상동이 분리돼서 위쪽으로 하얀색, 파란색 붙은 게 위로 가게 되고요. 작은 것도 하얀색, 파란색 붙은 게 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상동이 찢어져. 밑으로 가져 있는 하얀색, 파란색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은 모습이 이렇게 가요. 양극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야. 일단 마지막 말깃도 어떻게 해요? 말깃 때는 이게 다시 획 속에 들어가겠죠? 자, 풀어지지 않은 상태를 그려볼게. 이제 결국 풀어질 거지만 헷갈리니까 한 번 더 그리기 싫으니까 풀어지지 않았다고 친 다음에 얘는 그대로 가서 이렇게 해서 하얀색, 파란색이 이렇게 만나겠죠? 이렇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됩니다. 얘도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얘는 그럼 봐봐. 처음에 스타트는 2n = 4로 시작을 했는데, 자, 여기까지만 해도 2n = 4입니다. 아직은 상동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상동이 2n = 4인데, 상동이 분리되고 있죠? 상동이 분리가 돼서, 마지막에 분리가 완벽하게 된 녀석은 더 이상 상동이 아니기 때문에 n이라고 써요. n이라고 쓰는 거예요. n. 염색체는 몇 개야? 동원체 동그란 개수인 게 염색체 개수입니다. n = 2. n = 2로 바뀌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감수 분열이잖아.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분열인데, 이미 1차, 첫 번째 분열 때 이미 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기까지 오면서 한 번 분열이 끝났을 때 이미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로 갈라지게 되겠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냐? 자, 1번 세포와 2번 세포로 갈라졌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분열해요. 근데 그냥 분열합니다. 뭔 소리냐? 처음에 이렇게 분열할 때는 단기라는 걸 거쳐서, 즉 복제라는 걸 거친 다음에 분열을 시작했잖아. 근데 한 번 더 바로 분열을 할 때는 간기를 거치지 않아. 즉 복제 없이 바로 한 번 더 분열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속해서 분열한다. 연속 분열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연속 분열한다. 둘 중에 하나만 그릴게요. 1번만 그림을 그린다면 1번이 자, 다시 전기를 가지게 됩니다. 전기. 자, 풀어졌다가 다시 전기 때 다시 뭉쳐지는 거야. 핵막은 사라지면서 전기 때 다시 뭉쳐져서 이 모습 그대로 뭉쳐집니다. 이렇게 하얀색, 이제 크게 써야겠죠? 파란색, 얘도 조그만 하얀색과 이런 모습으로 전기 때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중기 때는 가운데 배열하죠? 중기 때 가운데 배열하는데 또 이렇게 요 녀석이 가운데 배열하면 이렇게 돼서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가운데 배열하게 됩니다. 중기 때 모습이야. 자, 중기 때 이렇게 배열하게 되고요. 양쪽으로 이제 방추사가 달라붙게 되겠죠? 달라붙어서 이제 후기 때 끌고 갑니다. 자, 후기 때 끌고 가게 되면은 파란색은 위로 끌려가게 되고요. 하얀색은 아래쪽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릴게요. 후기 때 이렇게 양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됩니다. 자, 끌려가게 됩니다. 마지막 말기 때 어떻게 말기 때는
다시 핵막 속에 양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파란 거 하나, 하얀 거, 얘는 파란색 두 개네. 파란색 두 개 이렇게 커다란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여기도 커다란 거 하나, 작은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말기까지. 자,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은 두 번째 분열도 끝난 거야, 말기까지. 그럼 여기 1번 세포였잖아. 1번 세포가 또 분열된 거니까 이 녀석은 1-1과 1-2로 분열된 거죠. 2번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시 분열 2-1과 2-2로 나눠질 테니까 전체 4개의 세포로 분열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그린 거야. 자, 그러면 염색체 개수를 따져볼게. 얘는 지금 n이죠. n인데 분열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얘도 상동 아니죠. n이죠. 염색체 몇 개야? 동그라미 2개니까 2죠? n=2짜리가 2개가 만들어진다. 자, 두 번째 분열이 끝났어. 자, n=2짜리가 한 번 더 분열했지만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게 되네요. 그죠?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여기도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여기도 전기, 중기, 후기, 말기니까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한다? 자, 감수 제1분열. 감수 제1분열. 1분열 전기. 감수 제1분열 중기. 감수 제1분열 후기. 감수 제1분열 말기. 얘는 감수 제2분열. 감수 제2분열. 2분열 전기, 감수제 2분열 중기, 2분열 후기, 2분열 말기라고 구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딱 보고 이게 감수 몇 분열 전기인지, 감수 몇 분열 후기인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염색체가 이 정도 되겠네. 염색체가 이만큼 있겠네. 염색체 핵상이 이거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추가로 아울러서 DNA 양을 줄 거야. DNA 양. 자, 위에는 체세포 분열의 DNA 양을 정리해 줄 거고요. 아래쪽에는 감수 분열의 DNA 양을 정리해 줄 겁니다. Y축이 DNA 양이야. 진행 경로, 분열이 진행됨에 따라서, 자, 일단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간기를 거치고, 간기,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거칠 텐데, 자, 먼저 기준량은 DNA 2로 시작을 해요. 기준량은 DNA 2로 시작합니다. 기준량은 DNA 2다. 다시 말해서 얘가 DNA 2야. 안녕 나 DNA 2야. DNA 2, 난 DNA 양이 2야. 2라고 시작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염색 분체 이만큼의 양을 2라고 보는 거야. 자, DNA 양 아까 염색체 개수를 세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동그라미 개수 세면 돼 그랬잖아. 같은 방법으로 DNA 양을 알아내라 할 때는 뭐 세면 되냐면 팁이야. 뭘 세면 되냐면 하나 즉 염색 분체의 개수가 DNA 양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염색 분체의 개수가 DNA 양에 비례해. 다시 말해서 염색 분체가 4개잖아. 그때 DNA 양을 2라고 놓는 거야. 자, 복제합니다. 복제하면 당연히 DNA가 얼마로 증가하겠어? 4로 증가하겠죠? 확인해볼까? 이게 복제된 후잖아. 염색 분체 몇 개냐? 8개지? 보이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8개잖아. 8개니까 4개가 2였으니까 8개는 4가 되겠죠? DNA 양은 4가 되는 거야. 전기 때까지 4로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DNA 양이 4로 증가해. 언제? 간기를 거치면서 쭉쭉쭉쭉 증가해서 이렇게 DNA 양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스타트는 이렇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간기가 여기라면 지원기. 그 전에는 2로 있다. 2로 쭉 유지가 되다가 간기에 접어들면서 자 분열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부터 쭉 증가한다 라고 쓰기도 해요. 쭉 증가한다. 간기 때 쭉 증가하는 모습이 되는 거야.
여기가 신테시스 기가 됩니다. 아까 몇 시면 여기가 G1기가 될 거고요. 신테시스 기를 거쳐서 DNA 양이 2배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게 잠깐 G2로 거치면 G2까지도 이렇게 이게 유지가 되겠죠? G2 유지되겠죠? G2도 유지가 되면서 전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전기 때까지는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DNA 양이 유지되다가 전중 후 말기 때 중기, 후기, 말기가 될 때 말기가 되면서 DNA 양이 반으로 쭉 줄어들게 돼요. 말기 때.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전중 후까지 유지가 되다가 말기 초에 이렇게 뚝 떨어져서 다시 DNA 2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체세포 분열에 1번 체세포 분열 때 DNA 양의 변천사랄까? DNA 양이 변화되는 양입니다. 일시적으로 2배로 증가시켰다가 둘로 나눠지면서 2씩 나눠 가지는 거지. 둘씩 나눠 가져서 자기가 똑같은 DNA를 가진 세포를 2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수 분열은 조금 다릅니다. 감수 분열은 자, 봐봐. 감수 분열은 자, 아빠가 DNA 2야. 엄마도 DNA 2야. 그럼 아들은 DNA 얼마여야 돼? 2여야 되죠, 2. 2니까 엄마 아빠가 DNA를 1만 줘야 돼, 1씩만 줘야 돼. 그래서 1씩만 줘야 되니까 그걸 참고하고서 볼게요. 먼저 G1, S, G2를 또 나눠볼게요. G1과 S와 G2를 간기를 나눠본다면 자, G1은 유지가 되다가 신테시스기에 복제를 4까지 복제를 하겠죠. 복제를 합니다. 조금 급격하게 해볼게요. 복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복제를 딱 하게 되고요. 복제한 다음에 4를 유지하겠죠. 4를 유지하고요. 똑같이 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2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그린 거야. 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2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쓰면 돼요. 색깔로 좀 다르게 할게요. 자, 1분열 때, 자, DNA를 2배로 복제했으니까 그대로 전중, 후, 말로 오게 되면, 자, 말이 여기네요. 여기니까, 말기만 찍어볼게요. 말기도 여기가 말기. 말기 때 일단 반으로 줍니다. 다시 2를 떨어지고요. 여기서 복제 없이 진행이 되니까 두 번째는 2분열 때는 전중 후까지 똑같다가 말기 때 반으로 줄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DNA가 얼마로 1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감수 분열의 DNA 양 그래프예요. 자, 이제 체세포 분열 과정, 감수 분열 과정, 그때 DNA의 양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염색분체 4개가 DNA 양 2를 차지한다면 염색분체 8개는 4였다 그랬죠? 그래도 염색분체 8개인데 여기 염색분체가 몇 개야? 4개죠. DNA 2가 되겠네요. 그래서 DNA 2가 되니까 2로 딱 마지막에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얘들 봐봐. 얘들 처음에 이 모습이니까 DNA 2짜리인데 복제가 끝나서 염색분체 8개 보이죠? DNA 얼마? 4가 된 거야. 1분열이 끝나서 땅땅땅땅. 봐봐. 얘 봐봐. 1분열 끝났을 때 염색분체 4개죠? DNA 2가 된 겁니다. 이거 한 번 더 분열하니까 어떻게 돼요? DNA가 염색분체 2개만 남았잖아. DNA 1 남은 거야. 이렇게 4였다가 2가 되었다가 1로 떨어지는 모습을 염색분체의 개수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게 머릿속에 쫙 들어있어야 여러분들이 그림을 딱 보고 이거 2분열 전기네, 2분열 후기네, 이건 체세포 분열인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좀 머릿속에 쭉 들어있어야 빠르게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걸 쭉 그려보면서 여기 이렇게 되지, 그냥 이렇게 되잖아, 좀 한번 연습을 좀 많이 해서 그림을 자기 스스로 안 보고 그릴 수 있게끔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전 문제 풀 때 시간이 또 되게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이런 것들 그냥 머릿속에 그냥 고정돼서 딱 들어있으면
편리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야. 됐죠? 자, 오늘 배운 양의 대부분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림 보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지울게요. 다 그렸어? 지울게요. 중요 부위별 밑줄을 그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게 해볼게요. 좀 작게 해볼게요. 좀 시계 보이니까. 여러분들 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이걸 세포 주기라고 불러주는데, 그래프 먼저 보면은 이게 G1기, S기, G2기 있으면 그려졌던 그림하고 똑같죠? 근데 G1부터 G2까지를 전체를 뭐라고 한다? 간기라고 불러주고, 간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간기를 분열 준비기라고 돼요. 따라와 있지 않나? 분열 준비기? 간기. 또 나와 있지 않네요. 간기와 분열기로 나눠지잖아. 두 개. 자, 세포 주기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세포 주기는 두 개로 나눠서 간기와 분열기로 둘로 나눠지는 거니까 간기는 분열을 준비하는 기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분열 준비기라고도 불러서요. 같은 말입니다. 간기는 분열 준비기이다. 자, 세포가 생장하는 게 G1을 말하는 거고, 복제되는 게 신테시스를 말하는 거고, 복제됐으니까 이제 분열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게 G2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G2에 대한 여기다. 분열에 필요한 물질 있죠? 이거를 합성하고 분열을 실제로 준비하는 기간을 G2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G1은 그냥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는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세포 구성 물질 합성하고 세포 소위관수 들이고 막 커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간기는 복제가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G1, S, G2라고 한다면 분열기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 미토시스 그래가지고 M기라고 M기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분열기는 M기다라고 표현합니다. M기다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분열기 방금 정리해서 다 알 거고, 이 그래프를 잠깐만 그래프면은 세포당 DNA 양에서 구간별 세포 주기라고 나와 있는데, 세포당 DNA 양 1자리, 2자리, 세포수, G1기 세포가 S기를 거쳐서 G2기의 세포가 된다. 이게 DNA 1자리 세포의 개수고요. 이게 DNA 2자리 세포의 개수인데, 자,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분열하지 않는 세포들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DNA 1자리 상대값으로 1자리 복제하지 않은 거 말하는 거야. 복제되지 않은 1자리의 개수가 더 많고 복제된 후의 녀석은 좀 적다. 이거보단 적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신테시스기, 지금 복제가 막 일어나고 있는, 즉 여기 그림을 그리면 1.5짜리, 그죠? 1.7짜리 뭐 복제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포의 양은 얘보다는 좀 적겠죠? 복제가 막 잠깐 거쳐가는 시기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1자리가 제일 많고 1.5, 1.7은 좀 적고 2자리 완성된 게 좀 다시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G1기의 세포의 DNA 양이 1이라면 S기 세포는 1에서 2 사이이며 G2기와 M기의 세포는 DNA 2가 된다. 요거를
이제 복제하고 있는 모습을 이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녀석이 어디에 해당하는 녀석이냐? 지원기에 해당하는 세포들. 즉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포는 다 지원기 세포인 거야. 그지? 지원기 세포인 거야. 살아가는 모든 세포는 지원기 세포인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분열의 필요성을 느끼고 분열하는 녀석들, 복제하는 녀석을 S기, 분열의 필요성을 느껴서 복제를 막 하고 있는 세포의 개수는 되게 적을 거고요. 복제가 다 끝나서 G2기와 M기에 들어간 녀석은 DNA 양 2로 존재할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를 막아놓고, 이게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니까? 누구냐? 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DNA 상대값으로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굉장히 길다는 거, 되게 짧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네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M이 뭐의 약자인지, S가 신테시스, 합성, 그로스, 그죠? 이런 거 약자라는 거 소개해주고 있네요. 다음 볼게요. 자, 체제 구분이 아까 봤던 부분인데, 잠깐 다시 보면은, 그림 그렸으니까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쌤과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6개네. 2n 꼴 6짜리 생명체를 가지고 얘는 소개를 하고 있네요. 2n 꼴 6짜리. 간기 때는 염색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잘 봐봐. 핵막도 뚜렷합니다. 그죠? 핵막 뚜렷하고요. 가운데 빨간 거 뭐야? 빨간 거? 가운데 빨간 걸 인이라 그래. 이 인이 뭘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인이 아니야. 원소인이 아니고, 인은 핵 속에 들어있는, 핵막에 붙어있는, 또는 핵막에 붙어있는 일정한 어떤 소기관 정도로 생각하면 돼. 핵막에 붙어있는 소기관으로서 인의 역할이 뭐냐면, RNA 합성을 합니다. rRNA를 합성하는 기관이 인이야. rRNA가 뭐냐면, 이게 R이 뭐냐면 리보솜이야. 리보솜을 만드는 DNA가 따로 있거든. 리보솜을 만드는 시작. 리보솜이라는 구조, 세포 소기관을 만드는 시작점이 이 녀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에 대한 소개는 많이 잘 안 하거든. 근데 이게 인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이냐? 원자번호 16번인가? 그 인이 아니라 요 부분을 인이라고 하는데, 그 인이라는 부분은 리보솜을 만드는 어떤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기 때는 핵막도 뒤따 잘 보이고 인도 뒤따 잘 보여. 그리고 염색체가 아니라 실처럼 풀어진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기 때 S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복제를 막 하겠죠? 염색사로 풀어진 상태에서 복제를 막 합니다. 그래서 복제를 막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는데, 자, 이제 분열 준비가 끝났습니다. 끝나면 이제 분열기에 들어가겠죠? M기에 들어간다고 표현해요. 분열기에 들어가면 전기가 됐을 때, 봐봐. 핵막도 인도 사라져요. 핵막과 인이 사라져 버립니다. 핵막에 붙어있던 기관이기 때문에 핵막이 사라지면서 인도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체의 모습으로 응축이 됩니다. 이런 질문도 해요. 왜 염색사로 이렇게 염색사 형태로 막 나눠지지 않고 염색체로 굳이 응축된 다음에 이렇게 나눠질까? 상상해봐. 여기로 4명의 사람이 있잖아. 4명의 사람이 있어서 쌤이 밥풀 200개를 얻어서 밥풀 200개. 그래서 100개씩 나눠질 거야. 200개 부족하잖아. 그럼 밥풀 200개를 복제해야 400개 됐어. 밥풀 400개. 밥풀 400개를 4명한테 똑같이 100개씩 나눠주려면 하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면 그 오류가 생긴 녀석은 기형아가 돼요. DNA가 일부라도 없으면, 조금이라도 없으면 기형아인 거야. 예를 들어서 걔가 399개의 밥풀을 받았어. DNA를. 하나 부족하지? 근데 걔 귀를 만든 녀석이었어. 태어났어. 다 정상이야. 뭐가 없어? 귀 하나 없어. 뭐야? 기형아잖아.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단 0.0001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밥풀을 200개를 받으면 복제를 해요. 400개지. 이게 400개를 10개씩 뭉치는 거야. 10개씩 뭉쳐서 열알 주고 열알 주면
간단하죠. 10개씩 뭉치는 건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10개 이렇게 뭉치는 거. 그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세포 분열,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DNA 양을 정확히 나눠주기 위해서 응축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응축의 필요성은 그런 의미에서 응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끌어가기 위해서 방추사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한다. 자, 앞에서 다루지 않은 게 바로 중심체입니다. 그래서 중심체에서 방추사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체라는 녀석을 먼저 여기다가 그려놓고 있는 거야. 중심체가 방추사를 서서히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방추라는 말 뜻은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방추라는 말이 있고 방사라는 말이 있어요. 방추, 방사. 여기 우라늄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우라늄은 무슨 성 물질? 방사능 물질. 방사가 뭐냐면 얘가 모든 방향으로 에너지 알파, 베타, 감마 입자를 뿜어내요. 쫙 뿜어내요. 알파의 베타, 감마가 뭐냐? 알파는 우리 알고 있죠. 알파에서 산란실험 헬륨 원자핵 같은 원자핵을 뿜어내고요. 베타 입자는 뭐냐면 전자를 뿜어내는 거고, 감마 입자는 뭐냐면 굉장히 고에너지, 자외선보다 더 왼쪽에 있는 감마선, 우리 암 치료할 때 쓰는 감마선이거든.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 둘은 입자고요. 에너지야. 입자와 에너지를 뿜어내는 능력. 무슨 능력? 모든 방향으로 뿜어내면 방사 능력이야. 그걸 방사능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사능이 뭐야? 되게 애매하잖아. 그런 게 있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니까? 헬륨 원자핵, 전자, 에너지 뿜어내는 게 방사능이야. 이 물질은 방사능 물질인 거지. 그래요? 방사라는 말은 이런 말이야. 방사. 방추는 뭐냐면 얘가 한쪽 방향으로만 뭔가를 뿜어낼 때 방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뭐야? 방추사인 거야. 모든 방향으로 뿜어내는 게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 뿜어내서 끌고 오는 거니까 방추라고 합니다. 방추와 방사를 엮어서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기 때는 가운데 배열하는데 이거를 중앙에 배열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적도면에 배열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운데 딱 배열돼 있으니까 체크,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중기야. 관찰이 되게 이쁘다. 관찰이 되네. 잘 보인다. 이게 중기야. 하지만 가운데 배열되었다가 바로 양쪽으로 주죽 끌려갑니다. 바로 끌려가니까 시간상으로는 뒤따 짧아요. 그래서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지만 시간상으로는 가장 짧은 시간 유지가 되는 것이 바로 중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세포들이 100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제 분열을 막 이것저것 하고 있어. 근데 시간상으로 제일 긴 건 누구야? 간기거든요. 자, 막 분열을 막 하려고 하고 있고 분열하는 녀석들을 자, 그대로 스톱! 하고 나서 간기 손들어 그러면 대부분이 손들어요. 시간이 기니까. 중기 손들어 그러면 하나 둘 들까 말까입니다. 왜? 가장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포들을 이제 여러 가지 간기인지 전기인지 중기 이걸 딱 분석을 했을 때 가장 많은 개수가 발견되는 건 뭐겠냐? 당연히 간기라고 대답하면 되고요. 가장 적은 개수가 발견되는 건 뭐겠냐? 그러면 중기라고 말하면 됩니다. 시간과 반비례하기 때문이야. 시간이 비례구나. 시간이 적게 있으면 개수도 적어지는 거니까 비례 관계가 되겠네요. 시간이 긴 녀석은 많이 발견되는 거지.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후기 때는 양극으로 끌려간다고 표현해요. 양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북극, 남극처럼 양극. 가운데가 적도라면 북극, 남극 양극이잖아. 양극으로 끌려간다. 근데 하나하나 끌려간 하나하나는 뭡니까? 염색 분체죠. 복제된 염색 분체 녀석이 양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말기 때 다시 핵막이 형성이 되고요. 다시 염색체가 풀어집니다. 다시 풀어져서 염색사의 모습으로 아까 풀어진 모습 그려졌죠? 염색사의 모습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세포질이 분열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복제된 게 들어간 거야. 봐봐. 이 녀석과 해서 서로 복제된 관계잖아.
그러니까 아래쪽 유전자 구성과 위쪽 유전자 구성이 어때요?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 팔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또 다른 팔 세포를 만들면 완벽히 똑같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똑같은 세포를, 똑같은 염색체 구성을, 유전자 구성을 가진 녀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했던 건데 중심체에서 방추사를 형성합니다. 방추사 누가 만드냐? 중심체가 만들어요. 중심체가 실 같은 물질을 빵 뻗어내는 겁니다. 상상하시겠죠? 자, 다음 장면은 이제 세포 질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말랑말랑하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잘라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세포질이 뭐한다? 함입한다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함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어서 밖에서 안으로 딱딱해서 못 들어와. 그래서 안에서 뭘 만든다? 세포판이라는 걸 조그맣게 만들어서 점점점 세포판을 키워가지고 퉁 잘라내는 모습으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구나. 핵분열 먼저 일어나고 세포질 분열은 나중에 일어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체세포 분열이었고요. 자, 감수 분열도 볼게요. 먼저 1분열부터 보면요. 자, 간기 때 똑같이 복제가 되고요. 전기 1 써있는 건 감수 1분열 전기를 의미합니다. 똑같아. 핵막이 사라지고 인도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상동이 붙어 접합해. 뭐가 만들어진다? 이가 염색체가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쌤이 그리면 그림하고 똑같이 동원체 두 개가 달라붙어. 이 동그란 걸 동원체라고 그래. 동원체. 요 동그란 거를 동원체라고 그래. 동원체. 이 동원체 두 개가 달라붙어서 이가 염색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EN = 6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이가 염색체를 형성을 한 다음에 적도에 배열하니까 상동이 분리된다니까? 상동이 분리됩니다. 분리된 상동. 분리가 돼서 두 개가 나오니까 상동이 이미 분리했으니까 n = 3. n = 3으로 이미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가장 큰 차이점보다 이가 염색체 유무입니다. 이가 염색체가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가 염색체가 있으면 염색체 수가 반으로 훅 줄어듭니다. 없으면 유지가 되고요. 자, 이렇게 분열이 되고 그냥 멈추지 않고 2분열로 바로 갑니다. 2분열로 바로 가서 자, 얘가 2분열 전기로 가서 자, 복제 없이 키워드야. DNA 복제 없이 2분열이 시작됩니다. 복제 없이 시작하니까 요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와가지고 다시 핵막과 인사라지면서 다시 염색체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이고요. 각각 다시 중기 때 가운데 배열, 이대로 가운데 배열하고 후기 때 양쪽으로 끌려가고 말기 때 땅땅땅땅 다시 핵막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거 하나하나 본다면 n이죠. 쌍동 아니니까 염색체 몇 개? 3개죠. 그래서 n = 3짜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n = 3이 또 n = 3짜리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의 세포가 1분열과 2분열을 겪으면서 총 몇 개? 하나, 둘, 셋, 4개의 딸세포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색체도 반으로 줄지만 DNA도 어때요? 얘도 이제 복제되기 전의 모습은 둘. 하나, 얘. 복제되기 전의 모습이 6개일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모습이었을 거 아니야? 복제되기 전의 모습이 이거였을 거 아니야? 복제되기 전의 모습이 염색 분체가 6개였다면, 자, 2분열 다 끝나고 나서 가서 봐봐. 염색 분체 3개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DNA 양이 저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DNA가 얘가 2라고 한다면 1이라고 했죠? DNA 양도 역시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잘 알아듣고 있죠? DNA 양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이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세포 분열의 DNA 양은 너무 쉬워서 안 나온 것 같고요. 이 감수 분열의 DNA 양만 책에서 소개가 되어 있고, 말기 때 뚝 떨어지는 거, 요거 착각 알고 있다. DNA, 그러니까 후기 때 양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은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으로 딱 줄어든 시기는 말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전체 세포 분열 과정을 가는데,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생식세포 분열, 방금 봤던 감수 분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수 분열의 의의인데, 첫 번째 감수 분열의 의의는 염색체 수를 유지한다. 그죠? 엄마 아빠가 염색체가 46개인데 이걸 그대로 다 주면 92개짜리 아이가 태어날 거 아니야? 이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반 줄여서 줘가지고 아이의 염색체도 46개짜리를 만들겠다는 거야. 염색체 수를 유지해야 한다. DNA도 마찬가지죠. DNA2인데 1씩만 줘서 자식을 DNA2짜리를 만들어야 하는 거야. 염색체 수도 보존이 되어야 하고요. DNA 양도 보존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생식세포 분열의 첫 번째 의의고요. 두 번째는 유전적인 다양성이 증가돼요.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됩니다. 어떻게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되냐?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감수 1분열 중기 때. 감수 1분열 중기 그림 기억나? 중기 때 이렇게 배열되잖아. 가운데 배열될 때 무작위로 배열된다는 게 아까 말한 뒤집힐 수 있다는 거.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막 뒤집혀서 이렇게 배열되니까 누가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는 거지. 근데 총 46개 염색체가 그렇게 복제한 다음에 뒤집혀버리면 정말 수십만 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가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생겨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어디로 끌려 모르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한 유전 정보가 조합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가 또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가 염색체 형성 후에 이것도 뒤집혀서 어느 방향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얘기고, 추가적으로 자, 방금 말한 게 이거야. 유전적으로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또 암수 생식세포가 무작위적으로 수정됩니다. 수정도 어떤 정자가 어떤 난자랑 결합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위 수정도 역시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 자체 유전자가 되게 다양해지고요. 또 생식세포와 만나는 수정이 일어날 때도 무작위적인 수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의 조합이 나타날지 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질 수밖에 없어.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생식세포 형성을 통해서, 수정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성생식의 장점이죠. 유성생식이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유성생식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이게 큰 장점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된다는 건 큰 장점이에요. 왜 장점이지? 유전적 다양성이 크면은 혹시 환경 변화가 확 찾아오더라도 유전적으로 그걸 좋아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야. 내 세상이야! 이런 애가 있다는 거지. 걔가 살아남기 때문에 걔가 그 다음 자손을 또 남겨갈 거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에 이게 더 유리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단점은 뭐야? 느려요. 그죠? 생식세포를 만들기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이 돼야 되잖아. 한 16세 이상이 되어야, 또 14세, 그러니까 10몇 년을 커야 드디어 정자 난자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 동안을 기다려야 돼. 그게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 거야. 하지만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다음 자손을 이어가기에 유리하다. 그래서 생명체들은 진화론 쪽 관점에서 무성생식 방법보다는 유성생식 방법으로 진화를 거듭해왔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 유성생식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성생식. 성이 없어. 남성, 여성이 없고요. 다 똑같은 녀석이 자기 몸을 반 갈라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분법, 분열법이라고 하죠. 세균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분열하죠. 세균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세균은 분열법으로 막 자기 몸을 둘로 가르면 이런 세포 분열만 하면은 그게 두 개의 개체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자기를 복제한 다음에 분열하는 거니까 유전적으로 완벽히 똑같아. 유전적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가 찾아오면 다 살거나 다 죽거나. 그죠? 뭐 아니면 도야. 다 살아남으면 더 급격히 번식하겠죠? 다 죽으면 멸종이야 그냥. 그래서 다음 대를 이어가기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더라. 그래서 무성생식 방법보다는 유성생식 방법으로 진화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야 다음 대를 이어가기 쉽다. 그런 얘기들을 쭉 정리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생식세포가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회전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이거 중앙배열, 적도배열을 가로로 안 놓고 세로로 놔준 거야. A, B, B가 이렇게 가운데 배열이 파란색 왼쪽, 빨간색 오른쪽으로 배열됐을 때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진 녀석의 땅땅땅땅 4개의 정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왼쪽으로 요 녀석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갈라지면 파파파파, 빨빨빨빨 만들어지죠? 파파, 빨빨, 파파, 빨빨빨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요 녀석 1분열 중기 때 이게 뒤집힌다면 왼쪽으로 팥빨, 오른쪽도 빨파가죠. 이게 반쪽 갈라져서 정자를 만든다면 얘는 팥빨, 긴 파, 짤파빨. 어렵다. 팥빨, 그죠? 팥빨, 빨파. 쟤랑 좀 다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근데 이게 2세트가 아니라 46세트, 23세트라면 훨씬 더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전을 해서 나눠지면 되게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몇 개냐? 체크. 이론적으로 몇 개가 만들어지냐? 자, 2n = 4짜리가 이거 2n = 4죠. 2n = 4짜리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은 2의 2승계, 즉 4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4가지야. 파파, 빨빨, 빨파 이렇게 4가지 조합, 4가지 유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2의 2승계. 그래서 여기 승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 이 승으로 들어가는 게 몇 쌍, 이게 쌍이래. 쌍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쌍. 이게 n가지니까 쌍. 그래서 만약에 2n = 6짜리의 염색체 조합은 몇 개 나오냐 그러면은 2의 3쌍이니까 3승계 나오는 거야. 몇 개야? 8개인가? 8개가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3쌍이죠. 3쌍이니까 쌍이 여기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2n = 몇이야? 46이지. 이게 몇 쌍이야? 23쌍. 그죠? 23쌍이 들어가게 돼서 나오겠어요. 이렇게 조합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다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개념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얘기가 길었네요. 다 풀려져 있네. 잠깐만요. 세세포 중기 때. 잠깐만요. 생식세포의 형성과